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건희도 영치금 모으기 경쟁. 김건희 씨 측이 1심에 불복해서 오늘 항소한 가운데 최근에 김건희 씨의 근황이 알려졌죠. 예. 변호인 측이 지난 주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 기도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을 삼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나오고 나서 처음 근황이 알려진 건데 영치금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구속이 됐었죠. 그 이후에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거나 다시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같은 입장들을 낸 적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영치금을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자,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지난해 여름에 재구속된 이후에 계좌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영치금을 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속 약 100여일 만에 6억이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참고로 같은 기간 대통령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옥에서 감옥에서 성명만 읽어도 수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는다라는 비판이 나온 적도 있었죠. 예.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씨도 영치금을 언급한 만큼 얼마나 들어올지 관심이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액수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1심 선고 직후에 송구하다 입장을 밝히긴 했었죠. 그런데 정작 유죄 나온 고가 목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항소도 했고 끝까지 안 받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반성하는 태도인지 송구하다는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이 대목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보시면 자, 보내준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서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들고 와서 변호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마치 지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자, 언제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앉아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자,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일일이 지지자들을 관리했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선거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선거운동처럼 열심히 뛰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대선 때부터 지지자 관리를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 씨 본인이 대통령인 듯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증언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신을 태양에 비유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서 하나 올리셨죠? 보고서 다음부터는 2개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태양이 2개인 거 모르십니까? 태양이 2개니까 보고서를 2개 만들라. 스스로를 통치행위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도 참전. 자,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놓고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갈등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자 이제 지지층에서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도 참전을 했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절차를 갖고 시비한다는 이 비판, 다름 아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당권파 의원들은 합당 논의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주말에도 기자회견도 하고요.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대로 자, 합당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과연 형식적인 측면에만 반발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내용에만 치중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실익이 없다거나 자,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합당이 더 시급한 일이냐라는 반대 논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유시민 작가의 주장과 달리 맞다,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름 아닌 차기 당대표 선거, 정청래 대표와 경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김민석 총리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통합을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가 민주적이지 않다라면서 2014년이죠.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그런 사례라며 당대표 결단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